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전 세계가 한마디로 지금 그냥 좆됐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대로 우리 도란프 행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에서 뭐 박빙이니 엎치락 뒤치락이니 이런 말들 다 제가 헛소리락 했죠. 미국의 기득권들은 트럼프를 정말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빌 게이츠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트럼프 당선되면 미국을 떠날 거라고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외치던 미국 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미국의 국제 깡패 행세는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 안보적으로 정말 힘들어질 게 분명한데요. 잘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뉴스 보니까 바이든과 뭐 연내 정상회 단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도대체 어떤 놈이 추진하는 건지 진짜 속에 천불이 납니다. 자, 다만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특히 우리 리플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 리플 CEO 갈링하우스도 이렇게 또 트윗을 했거든요. 첫 100일 동안 뭐 이런 체크리스트에 따라 일을 시작해라. 게리 겐슬러를 자르고 뭐 지안 카를로나 아니면 뭐 브룩스, 갤러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라. SEC의 법치와 명성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원에서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는 여야 의원들을 확보해라.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의미심장한 문장인데, 비트코인과 리플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죠? 맞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요거는 그 다큐멘터리랑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말인데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크립토 업계가 보여준 자금 조달력은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의 대선 자금은 이제 크게 소프트머니와 하드머니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인한테 기부를 하는 요 하드머니는 1인당 $1000까지라는 제한이 있지만, 이런 슈퍼팩 같은 소프트머니는 직접적으로 기부되는 돈이 아니라서 리밋이 없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후원한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 요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이번 선거에 총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전체 슈퍼팩 후원금의 절반 정도를 크립토 업계에서 부담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크립토 업계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고, 리플의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이 점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페어쉐이크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친 크립토 성향의 의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네바다주에서는 후보들 모두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뭐 트윗에다가 어느 정도 건방지게 말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요 상하원 의석입니다. 서부는 이 미국 서부거든요. 이쪽이 정말 여기가 살기 안 좋고 척박한 땅입니다. 미시시피강이 흐르는 동부 쪽으로만 발전이 집중돼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개표하는데 이런 데서 막 오는 게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예로 들면 사전 투표한 것들이 아직 편지가 도착을 안 해서 이 개표가 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원 선거 개표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상원은 총 100석 중에 이미 52석을 공화당에서 가져가서 과반을 넘긴 상태고요. 하원은 과반이 218석인데 지금 206석을 공화당에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원도 무난하게 과반을 넘길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상원, 하원이라니까 좀 말이 그 상원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회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하원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시 이렇게 상원을 통과해야 백악관으로 가는 거고, 상원에서 의결된 안건도 마찬가지로 하원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던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이게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거 SAB121 이거랑 FIT21 이런 법안들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하원으로 다시 빠꾸를 보냈는데 결국에 이거 다 못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안들이 다이렉트로 계속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원, 하원을 공화당에서 과반 이상을 가져가고 대통령조차도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크립토 업계는 여지껏 유례가 없던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으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요 일론이겠죠. 한비치에서 트럼프가 당선 소감 발표할 때 이제 일론을 상당히 추켜 세웠는데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일론은 나중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애플,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민주당에다가 몰빵을 쳤는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모든 자금을 트럼프한테 배팅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막 테슬라랑 도지코인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거.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돈만 원화로 대략 한 1,500억 이상을 썼다고 하고요. 일론이 트럼프한테 제안을 해서 이 DOG 아시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든다 하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일론이 위원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미국 연방정부 전체에 대한 재정 감사를 하고 뭐 계약에 대한 권고를 하는 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돈 허투루 쓰는 애들 잡아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SEC가 여태까지 뻔뻔하게 해왔던 집행을 통한 규제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트럼프의 새 정부 출범일이 1월 20일입니다. 지난번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딱 약속을 했습니다. 갠슬러를 임기 첫날에 해고하겠다고. 이게 뭐 법적으로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니 없니 따지는 사람들도 있던데 언제는 뭐 트럼프가 그런 거 신경이나 썼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고할 겁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지금 제일 긴장하고 있는 3명 누구겠습니까?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이 쭈꾸미 대가리일 겁니다. 지금 차기 SEC 위원장으로 현직 SEC 위원 중에는 친크립토 성향을 보이는 헤스터 피어스나 아니면 마크 우에다 이런 의원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SEC 위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로빈후드 거래소 법률 책임자로 있는 댄 갤러거입니다. 로빈후드도 SEC와 법률적인 문제로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서 누구보다 SEC 정치질 때문에 오는 피로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SEC 위원장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속으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SEC보다는 CFTC나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SEC가 리플 항소 관련한 주요 서류 제출 기한을 1월 15일까지 연장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뉴스에서 항소 관련 업데이트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루하고 좀 뭐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크립토 상승쇼가 시작될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77포인트 기록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탐욕 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업비트는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했죠. 흔히 이제 우리가 역프라고 말하는데 국내 거래소 가격이 지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오늘 아침 보니까 한 마이너스 2% 정도 찍히고 있던데 단기적으로 원화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한 1억 2천 원저리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으로 중동이나 러우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도 같이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4시간 봉이고요. 지금 크게 보면 요 8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올라온 파동 있죠. 이 이후로는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아직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채널 하단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가 4번이나 나왔으니까 요거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겠죠. 지금 확대해서 보면 채널 미들 라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지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요 베를린 장벽에 저항받는 척 하다가 올라서 여기 채널 상단 라인 있죠. 여기를 이제 두드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격으로는 여기가 한 770원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불 플래그라 그러죠. 여기 저점을 이제 저는 삼각수렴의 종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렴 상단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그 뒤에 이제 리테스트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여기 올라온 파동과 같은 크기 정도의 상승은 보여줘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한 덩어리의 파동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0.76달러 근처 구간, 원화로는 한 1,000원이 좀 넘는 가격이 되겠죠. 지금 SEC의 항소가 언제든 취하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ETF나 뭐 리플 USD 관련한 사업 확장 소식도 줄줄이 이어질 거라서 더 큰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목표가는 변한 거 없습니다. 11달러, 원화로 1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현물은 계속 홀딩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빗썸에서 XRP가 대규모로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제가 또 이런 것 좀 못 참지 않습니까? 웨일얼럿을 통해 가지고 요 지갑을 추적해서 찾아내고 살펴봤습니다. 요 지갑이 보시면 지금 11월 4일날 만들어져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XRP 잔고가 16억 개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빗썸에서 단순히 뭐 화분 분갈이 하듯이 그냥 지갑 가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거 개인 지갑입니다. 왜냐면 지갑에 XRP 말고 다른 토큰이 2개가 있거든요. 이 토큰들은 이제 빗썸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토큰이 아닙니다. 트랜잭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XRP 레저에 있는 덱스에서 이게 스왑이 된 거거든요.
이런 지갑들을 이제 흔히 우리가 스마트머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면 뭐 많이도 샀어요. A 토큰은 지금 95만 개, B 토큰은 317만 개를 샀거든요. 고래들이 이렇게 사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있던 XRP 요 두 토큰으로 조금씩 사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 토큰이 지금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직 시총이 얼마 안 돼서 너도 나도 이걸 막 갖다 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토큰들이 진짜 엄청나게 먹여줄지.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입니다. 이 번호로 토큰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게 정성 들여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